안녕하십니까. 장수라디오 시청자 어르신 여러분. 한의사 김민준입니다. 혹시 혈당도 잡고 싶고 뱃살도 빼고 싶은데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오히려 기력은 떨어지고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속상하시죠?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인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속 수분량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가뭄이 든 강에 물이 마르면 배가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 속 영양분과 신호를 전달해야 할 세포와 미네랄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치솟고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숨겨진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말라가는 우리 몸속에 다시 생명의 물기를 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습관에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잔의 소금물이 어르신들의 혈당과 몸속 염증, 그리고 지긋지긋한 뱃살까지 해결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김 원장. 소금은 혈압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은 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당연한 걱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확한 소금의 종류와 비율, 마시는 시간까지 모두 알아야만 약이 되는 소금물의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분명 어르신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소금물의 효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소금물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소금물을 가장 경계하던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계의 철칙과도 같은 상식이었습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고 제 환자분들께 항상 저염식, 즉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병원 일에만 매달리던 시절 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고 복부 비만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뭘 해도 허리둘레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만성 위염으로 인한 속쓰림을 달고 살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제 몸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방의학 세미나에서 한 노 교수님께서 소금물 요법에 대해 발표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화의 핵심은 수분 부족이며 그 해답은 좋은 소금에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금으로 병을 고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배운 모든 의학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노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인 제가 직접 내 몸으로 한번 실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비밀스러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좋은 천일염 한 꼬집을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속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석 달 후 허리띠를 한 칸 줄여야 했습니다. 잘 맞던 바지가 헐렁해진 것이었죠. 혈당 수치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변화에 확신을 얻은 후 만성 피로와 대사 문제를 겪는 몇몇 환자분들께 아주 조심스럽게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던 혈압이 안정된 분, 지긋지긋한 만성 비염에서 해방된 분까지 놀라운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고작 소금물 한 잔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몸의 수분 흡수를 돕는 아주 특별하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붙잡고 있던 낡은 의학 상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사 인생에서 소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몇 해 전 저희 대학병원에 82세의 한 할머님께서 응급으로 오셨습니다. 원래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동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 후 할머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통증은 극심해지고 기력은 완전히 바닥나서 헛것을 보는 선망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자녀분께서 수술 직전에 할머님을 저희 대학병원으로 급히 옮겨오셨습니다. 처음 할머님을 뵈었을 때 저는 단순한 다리 통증 환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모든 검사를 다시 시작했고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님의 혈액 속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는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술 전 금식과 스트레스, 통증으로 인한 식욕 부진이 겹치면서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이 함께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다리 통증에만 집중하느라 몸 전체가 보내는 이 치명적인 신호를 놓쳤던 것이죠. 저희는 즉시 수술 계획을 보류하고 할머님께 나트륨과 필수 미네랄이 포함된 수액을 천천히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수액이 들어가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할머님의 선망 증세가 사라지고 정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렇게 극심했던 다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할머님은 병동 복도를 스스로 걸으실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님은 어떠한 수술도 없이 오직 수액 치료만으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셔서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님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나는 이대로 죽는 줄만 알았어. 이렇게 다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맙소. 부족하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우리 몸의 필수 성분을 우리는 어쩌다 독처럼 여기게 된 것일까요? 어르신들께서도 땀을 뻘뻘 흘린 날 이온 음료 한 잔을 마셨더니 갈증이 싹 가셨던 경험이나 기력이 떨어진 날 짭짤한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기운이 솟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몸이 부족했던 소금을 보충해준 덕분입니다. 나트륨이 자석처럼 물을 우리 몸속에 붙잡아두면서 체액이 다시 제대로 순환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온 음료나 설렁탕을 드실 수는 없습니다. 당분과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에 좋은 소금을 타서 마시는 지혜로운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할머님의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의학 상식에 거대한 질문을 던진 계기였습니다. 왜 우리는 병이 생긴 후에야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것에만 급급한가? 그것은 마치 구멍 뚫린 지붕에서 비가 새는 집과 같았습니다. 혈압약은 바닥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는 양동이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결코 지붕의 구멍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구멍을 수리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구멍의 정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진짜 적의 이름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은 바로 당분이었습니다. 왜 우리 몸은 소금에는 잘 대처하면서 당분에는 이렇게 취약할까요? 해답은 수억 년의 진화에 숨어 있었습니다. 태초의 생명체는 소금이 가득한 바다에서 시작되었기에 우리 몸은 과도한 소금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당분은 인류의 역사 내내 항상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귀한 당분이 들어오면 재빨리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는 생존 장치를 발달시켰지 과도한 당분을 차단하는 장치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빵, 과자, 음료수 등 값싼 당분 과잉의 시대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몸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수많은 현대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좋은 천연소금이 아니라 우리 식단 곳곳에 숨어있는 과도한 당분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만 아침 소금물 한 잔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혈당이 낮아집니다. 식단 관리를 해도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소금물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자체가 끈적해져서 당분과 인슐린이 세포까지 원활하게 배달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이 마른 강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아침에 소금물 한 잔으로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슐린의 신호도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당분을 세포 안으로 쉽게 넣어줄 수 있게 되고 혈액 속에 남아있던 높은 혈당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뱃살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유독 뱃살만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남는 당을 모조리 지방으로 바꾸어 뱃살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이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과 미네랄을 빠르게 보충해주면 우리 몸을 깨우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덜 분비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잠잠해지니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인슐린은 다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남는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뱃살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던 분들은 소금물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당과 뱃살, 이 두 가지만 해결되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지만 소금물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의 뿌리에는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위염, 관절염 등 염자가 붙는 모든 병이 바로 염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혈액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꿀처럼 끈적한 상태입니다. 피가 이렇게 진해지면 온몸 구석구석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노폐물이 쌓이고 미세한 염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진해진 혈액을 즉시 묻게 만들어 전신을 힘차게 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마치 고압의 물줄기처럼 혈관 곳곳에 쌓여있던 염증 물질들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신장과 간을 통해 몸 밖으로 깔끔하게 배출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저도 값비싼 화장품을 바를 때보다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후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 사이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물이 세포 단위까지 제대로 흡수됩니다. 특히 소금 속의 나트륨 이온이 마치 강력한 수분 자석처럼 물 분자를 피부 조직에 꽉 붙잡아 두어 피부가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피부 세포 사이사이에 수분이 가득 차오르면 얕은 잔주름은 자연스럽게 펴지고 피부결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효능은 지긋지긋한 변비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만성 변비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것을 다 먹어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추천으로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2주일이 지나자 수십 년 된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변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대장은 변에서부터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쥐어짜내 재흡수하여 변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 안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장내 수분 함량 또한 높아집니다. 장에 머무르는 충분한 수분은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배변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는 기적의 소금물, 과연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 미지근한 물 200ml에 좋은 소금 한 꼬집을 섞어서 천천히 마시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의 양입니다. 한 꼬집은 보통 1지 내외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입에 머금었을 때 맛있는 콩나물국의 간과 비슷하거나 살짝 덜 짜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둘째,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신 후 약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식사나 다른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는가입니다. 집에 있는 새하얀 정제 소금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모두 제거된 순도 99%의 염화나트륨 덩어리입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천연 소금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천일염은 바다의 미네랄을 고스란히 간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소금을 사실 때는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다른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천연 소금을 고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물을 마셔도 되나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섣불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만약 시작하신다면 아주 소량 0.3g으로 시작하여 매일 혈압을 체크하며 몸의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등 신장질환, 간경변 등 간질환, 그리고 신부전 등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소금물 요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소금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죠? 복잡한 영양제를 챙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수분과 미네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메마른 땅에서는 결코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좋은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속쓰림이 줄었는지, 몸이 가벼워졌는지 말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삶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장수 라디오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뱃살과 혈당,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물길을 엽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장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